선의 점유하고 이제 악의 점유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법에서 자, 선이란 말하고 악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한자로 쓰면 착할 선자인데 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착한 뭐 뜻, 악한 뜻 이런데, 자,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 쉽게 해서 모르는 것. 한자로 쓰면 정확해서 부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부지. 안 해볼 자 뜻. 알지 자 알지 못하는 것. 모른다. 이퀄 알지 못하는 것. 자, 악의는 알고 있는 것. 지. 알지 자 지. 알고 있는 것. 알고 있음. 자, 선의는 뭐죠? 선의는 모르고 있는 것. 알지 못한다. 악의는 알고 있다. 악의는 알다. 자, 우리 사회생활 할 때는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그죠? 아는 게 좋죠? 뭐 영어 시간 맨날 배우자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법에서는 모르는 게 좋아요. 선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자, 선의는 삼각형이 쉬워지니까 제가 삼각형으로 하면, 삼각형, 만약 병이다 그러면 선의의 병, 이렇게. 악의는 동그라미니까 악. 이렇게 선. 삼각형으로 하면 선의, 동그라미, 악이란데. 자, 거기 이제 모르고 있다, 선의, 알고 있다, 악입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 가지. 앞에 사람이 가고 있어요. 사람이 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막 허리, 뭐, 요 밑에까지, 막, 엉덩이까지 와요. 그럼 남자일 가능성이 커요? 여자일 가능성이 커요? 여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남자입니다. 사실 남자야. 여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사람이 남자인 걸, 자, 뒤에 가는 병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선이다, 악이다? 선의의 병이라는 거죠. 모르고 있다. 남자인 걸 모르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을 악의의 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뭐죠? 악의. 모르고 있다. 선입니다. 법에서 아무거나 써먹으면 돼. 저 사람이 남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선의. 알고 있다. 악의. 이렇게 됩니다. 자, 법에서는 선의가 좋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특히 여러분들 청문회 같은 데 보세요.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사람은 압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죠, 그죠? 선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가 법에서는 좋은 거니까. 자, 그런데 점유에서는 선의 악의를 이제, 자,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해. 점유권의 반대말, 본권이잖아. 자, 그러면 본권하고 이제 관련돼서 선의 악의가 나와. 자,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어. 없는데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뭐죠? 선이죠. 본권이 없다 알고 있다? 악이야. 모르고 있다? 선이. 알고 있다? 악이. 본권의 대표가 소유권을 대입해 보죠. 본권의 대표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자, 소유권. 자, 이 책이 똑같은 책이 이름도 안 적어서 똑같은 책입니다. 똑같은 책인데 이 책이, 자, 책이 A 책과 B 책이 똑같은 책이야. 표지가 똑같아요. 근데 갑은 사실 자기 책이 B가 자기 책이야. 근데 이거하고 이거 똑같으니까 A 책을 자기 책이라 갖고 와서 점유하고 있어요. 갑은 이 사람은 선의 점유야, 악의 점유야? 남의 책인 줄 모르고 자기가 점유하고 무슨 점유죠? 선의 점유가 되는 거죠. 선의 점유야. 실제는 누구 책이야? 남의 책이죠. 남의 책인 걸 모르고 자기 책으로 잘못 믿고 있죠? 그게 선의 점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선의 점유자는 이 책을 자기가 가져왔어요. 실제 이거는 지 책이야, 남의 책이야? 남의 책이야. 그러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책으로 생각하죠. 그럼 여기 자기 이름 낙서하겠죠? 그죠? 만약 이게 남의 책을 알았다면 낙서하겠어, 안 하겠어? 낙서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거야. 선의 점유자는 꼭 자기 책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죠? 코 풀기도 한단 말이야. 악의 점유자라면 코 풀면 안 되죠? 그걸 생각하면서 가보죠. 선의 점유, 악의 점유는 본권하고 관계되는 거야. 본권이 없는 걸 모르고 있다. 선의, 알고 있다. 악입니다. 갑니다. 자, 선의 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적 다음에 본권이 줄거세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해서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책인데 자기 책이라고 잘못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점유죠? 선의 점유예요. 자, 반대말.
본건이 없으면 알면서 또는 몰라죠. 그냥 본건이 없으면 알면서 하는 점유가 악의점유입니다. 자, 남의 책인 걸 알면서 점유하고 있다. 무슨 점유? 악의점유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줄 긋는다. 선의점유인지 악의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선의점유 추정입니다. 일단 조문지 와보세요. 성경책 197조 와보세요. 197조. 자, 거기 197조 가로 열고 점유하고 태양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태양, 양태 같은 말입니다. 자, 모양, 양, 모양, 태입니다. 점유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모습. 자, 제1항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1항 시작. 거기 추정에다가 추정은 입증 책임이 면제됩니다. 입증할 책임이 없는 거야. 자, 좋은 걸로 추정되죠. 점유자 소유의 의사 점유 아까 무슨 점유였죠? 자주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그 뒤에 제가 살짝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이것만 해보세요. 무선 점유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조건 점유에서는 좋은 걸로 추정돼.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좋은 점유로 추정되는데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과실은 나중에 입증해야 돼. 무선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업설무, 추정무. 그렇게 이제 격리됩니다. 자, 점유에서는 다 좋은 점유로 추정되는데 뭐는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 업설무,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됩니다. 추정 안 되니까 자기가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무과실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입증,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증명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가로 3번 바로 나오네요. 과실 있는 점유 반대말 과실 없는 점유 한자로 쓰면 무과실 점유입니다. 과실 없는 점유 같은 말이 뭐라고? 무과실 점유. 업설무 무과실 점유입니다. 자, 그래서 선의 점유에 있어서 그 오신은 잘못 믿은 걸 오신이라 그래. 그렇지로 믿을 신. 잘못 믿은데 과실이 바로 우리 부주의, 잘못을 과실이라 그럽니다. 부주의, 잘못. 우리 교통사고 날 때, 그죠? 부주의, 졸음운전이 바로 과실이잖아요.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있는 점유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점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과실 있는 점유인지, 무과실 점유인지, 분명치 않을 때 줄것에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무과실 점유는 스스로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됩니다. 무과실은 입증해야 돼, 자기가. 다음, 가로 열고 4. 하자 같은 말, 흠입니다. 하자. 자동차에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게 하자죠. 하자. 하자 있는 점유란 흠이 있는 거 악의, 과실, 은비는 남 몰래 하는 점유를 은비점유라고 그래. 남 모르게 하는 은비점유, 불계속 등의 사적이 있는 점유를 말하고 줄긋는다. 하자 없는 점유란 좋은 거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인 점유를 말한다. 자, 아까 줄거져야지, 그죠? 점유자는 뭐로 추정한다? 좋은 거,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거기 반대말을 적어보죠. 위에서 하자 있는 점유에서 악의의 반대말이 무슨 점유? 선의. 과실의 반대말, 무과실. 은비 반대말이 평온. 불계속 반대말이 계속. 과실 반대말이 무과실 이렇게 되죠. 자, 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하자 없는 점유, 좋은 점유로 추정이 돼요. 근데 뭐는 추정 안 된다 그랬죠? 무과실 점유만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돼요. 자, 점유에서 추정 안 되는 것은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그래서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현재 여러분들 책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점유자로 추정되고 있죠? 선의점유, 평원점유, 자주점유, 공연점유, 계속점유 다 추정되는데 뭐는 추정이 안 되고 있다? 무과실점유는 추정 안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쭉 넘기세요. 넘기시고 266조 갑니다. 266페이지. 페이지에서 자, 맨 위에 자, 197조 1항. 자, 1항은 외워야 돼. 같이 읽어보죠. 아까 읽었지만 1항. 자, 시작. 다 추정한다.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가로 2번 내려와서 파란 색깔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겁니다. 전후 양시죠. 자, 만약에 1960년 1월 1일 날부터 자, 을이 요 물건을 점유를 시작했어요. 점유. 전조죠. 앞전자. 전. 그 다음 현재 2001년으로 1년도 1월 1일 날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후. 앞전자, 뒤후자, 후. 후에 요 내가 60년 1월 1일 날 점유했다. 2001년 1월에 점유했다. 요 두 가지 전후 양시만 입증하면 계속으로 추정됩니다. 계속 점유 추정이죠. 그럼 몇 년이에요? 60년부터 2001년 몇 년이죠? 41년 점유한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게 41년을 다 입증할 필요가 없어. 딱 한번 처음 시작, 개시 입증하고 현재 만료 후 현재만 입증하면 계속 추정됩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만 입증하면 계속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자, 가로열고 3번 권리적법 추정이죠. 자, 200조. 200조는 자주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거는, 자, 적어서 요거는 동산의 하나입니다. 자, 동산에서는 점유한 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동산이면 의. 1번 의에서 두 번째 줄 줄거져 있죠. 다만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부동산은 등기에만 권리 추정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를 권리자로 추정한다고? 등기 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조금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공시방법 기억하죠? 동사는 공시방법이 뭐예요? 동사는 공시방법이 뭐였죠? 점유잖아. 그러니까 예컨대 갑이 자, 이 책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동사는. 현재 여러분들 책, 연필, 옷, 안경 여러분들이 정당한 권리자 즉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정되니까 이 책이 내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입증 안 해도 이게 내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자, 추정된다는 뜻은 만약에 사실 이 동산이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인데 이 책을 갑이 훔쳐왔어요. 도둑놈이야. 도둑놈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소유자를 누구를 추정한다고? 도둑놈을 소유자를 일단 추정합니다. 이 사람 추정되니까 이 도둑놈이 이거 내 책이다.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소유자 갑이 이 책의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을이 이 갑의 추정력을 깨트려야 돼. 을이 이제 이걸 반대로 증거되는 반정이라고 그래. 반정을 입증해서 추정력을 깨트려야 소유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는 점유자가 일단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게 200조예요. 자, 점유자는, 동사는 뭐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점유자가 적법한 권리자로 일단 추정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동사는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도둑놈보다는 도둑놈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 추정되는 사람 무슨 책임이 없다고? 입증 책임이 없어요. 입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자가 이제, 자, 이 물건 찾아오려면 이 을이 입증해야 돼. 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 놓는 거죠. 책에다가 이름 적어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교복에 명찰, 남학생 이거 명찰 달았죠, 그죠? 교복가 이렇게 내가 분실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분실했는데 그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있다. 일단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죠. 그럼 내가 이제 내 걸 입증해야 되니까 여기 명찰 있잖아. 내 거야 하고 입증하면 내가 찾아오는 거죠. 입증 못하면 못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책에다가 이름 적어 놓는 이유가 이제 바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등기니까 부동산은 등기부에다가 이름을 적어 놔야 돼. 등기에 권리 추정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자, 이 집이 부동산입니다. 이 집에 문패에는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패. 근데 등기부에는 소유자 을이라고 되어 있어. 이 집에 갑이 살고 있어요. 일단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죠? 갑이 아니죠. 이게 등기부 을이 추정돼. 이 부동산이잖아. 아시겠어요? 문패는 등기부가 아니잖아. 응? 부동산은 무조건 뭐가 추정된다? 등기가 추정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 방법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야. 뭐 자동차는 공시 방법이 뭐였어요? 등록이었죠? 자동차 등록은 뭐에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야. 그 점을 항상 머리에 그려야 된다. 동사는 어디에 추정력이 있다? 점유. 부동산은 등기. 자동차는 등록.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빨리 갖춘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2번. 요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이거는 매년 출제합니다. 자, 회복자 이퀄 소유자예요. 회복자 같은 말 뭐라고? 소유자. 나중에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거꾸로 오히려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해요. 회복자가 소유자죠. 소유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자, 예컨대 좀 개를 가지고 공부하면 쉽습니다. 갑이 이 개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면서 현재 개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유자 을이 이 개를 훔쳐갔어요. 을이 훔쳐가니까 침탈이죠. 침탈자, 도둑놈이죠. 현재 개는 누가 점유하고 있죠?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점유자. 갑은 점유를 빼앗겼죠. 빼앗기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일단 이제 개는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이니까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죠?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죠? 정당한 소유자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추정되니까 얘는 자기가 소유자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 그럼 나중에 소유자가 이 개를 찾아오려면 이 개 찾아오는 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 그래. 소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찾아오려면 누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해야 돼? 갑이 자기가 이 개의 소유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제시해야 돼. 입증. 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에 이름을 적는다든지 뭐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했어. 입증을 해가지고 내게 돌려달라. 그러면 이제 꼭 3가지가 문제가 돼. 이렇게 이제 점유를 찾아오니까 회복자라는,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 회복자와 점유자 관계는 첫째. 문제는 이 개를 훔쳐갈 때는 여기 암캐였어요. 암놈이야. 암캐였어요. 예, 훔쳐갈 때는 1kg였어. 근데 한 3년 지나서 이제 개를 찾아오다 보니까 암캐가 개 새끼를 한 10마리 낳네요. 개 새끼입니다, 새끼. 새끼는 여기 아니라 그랬죠. 새끼가 뭐라고 그랬어? 개새끼. 개새끼가 뭐야? 과실입니다, 과실. 과실. 그러니까, 사람 빼놓고 동물의 새끼는 다 법에서는 과실이라 그래. 과실. 그래서 논이나 밭에 나는 것만 과실이 아니고 동물에서 새끼가 과실입니다.
또 붕어 새끼, 잉어 새끼도 과실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유물 찾아올 때, 개새끼를 찾아올 때는 또 이게, 몸무게가 3kg 늘었어요. 3kg 늘고 새끼도 또 10마리 있네. 그러면 이 갑이, 자, 어미 1마리와 새끼 10마리, 11마리 다 찾아올 수 있느냐? 어미개, 자기 어미개만 찾아오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떻게 했어요? 새끼도 찾아올 수 있다. 어미개만 찾아와야 된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이걸 과실 부분이요. 과실을 아직 적지 마시고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느냐? 과실은 못 찾아오느냐?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이 을이 개를 훔쳐가가지고 보신탕 해 먹었어요. 멸시를 보신탕 해 먹었을 때 손해를 얼마 배상할 거냐?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해야 되느냐? 현존 이익만 배상하느냐? 이런 문제. 이게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이때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두 번째, 멸실이나 훼손했을 때 책임이 얼마냐? 이때는 이제 선의와 악의가 달라. 선의, 악의가 했죠? 선의는 뭐죠?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은 게 선의죠? 쉽게 얘기해서 이 훔쳐온 개가 자기 개인 줄 잘못 알고 훔쳐왔다. 그럼 선의 점유자고. 나무 개라는 알고 훔쳐왔다. 악의 점유자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요걸 갖다가 이 사람이 개를 안 훔쳐왔더라면 여기에 개한테 먹이는 사료비는 누가 들어야 돼요? 비용. 소유자는 갑이 사료값 냈어야죠. 이 사람 훔쳐와서 이 사람은 사료비를 냈잖아. 사료비는 자, 반환 청구를 해야죠. 이게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때 비용은 조심할 게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따지지 않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에서 가끔 나오는 게 다음 중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거. 그럼 답이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선악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 자,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유익비라 그래요. 1항, 2항, 3항. 3항도 유익비 얘기고. 자, 비용이나 무조건 무슨 비?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요. 일단 요 세 가지, 요게 이제 201조, 202조, 203조. 이게 한 문제는 필히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 저작년에 나왔고, 원래 내년에 또 나올 거고. 자, 보죠. 거기에 2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가령 1. 점유자의 과실 취득. 밑에 201조 보세요. 제1항 1항 외워야 된다. 같이 읽어보죠. 1항 시작.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무슨 점유자만 과실 취득한다고?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해. 그러니까 개새끼를 선의라면 취득해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어미만 반환해주면 되고 개새끼는 반환 안 해도 돼. 그럼 선의의 반대말 악의가 나오겠죠.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 개새끼를 반환하여 하며 만약에 소비를 하였거나 뒤에 과실은 부주의죠.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자, 구별 잘해야죠. 무슨 점유자만 과실 취득한다?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못하고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자, 다음 장 이제 해설해 놓겠죠. 넘기면 1. 무슨 점유자만 과실 취득한다고?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어요. 자, 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효과 내려오면 3번 동그라미 3 효과. 자, 선의의 점유자는 자, 과실은 천년 과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과실이죠. 사과, 배, 저거 동물의 새끼, 의류의 새끼도 천연 과실입니다. 사과, 배, 동물의 새끼, 의류의 새끼, 천연 과실이고 법정 과실은 이자, 집세 등을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 법정 과실, 이자, 집세 등을 수취할 뿐만 아니라 물건의 이용이나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 등도 포함됩니다. 자, 무조건 자, 과실이란 말이 나오면 세 가지로 기억한다. 과실은
무슨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다가 물건의 사용이익, 물건의 사용한 이익도 과실에 포함돼요. 이 세 가지를 취득한다는 거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된다. 자, 고로 줄긋는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정당한 권리니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과실 취득권이야. 그래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오른쪽 가죠. 그럼 반대 가로 2 악의 점유자를 뭐 해줘야 돼요? 과실을 뭐 해야 되죠? 반환해줘야죠.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며 폭력이나 또는 은비는 남 몰래 하는 점유를 은비라 그래. 자, 은비는 요걸 줄임말이에요. 은밀 더하기 비밀을 줄임말이에요. 은비는 남 몰래 하는 점유죠. 남 몰래 모르게 하는 점유를 은비 점유라 그래. 폭력이나 은비 점유자도 과실 반환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맨 밑에 가리고 2번 내려옵니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그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 책임 있는 줄 긋고 무조건 법에서 책임 있는 이렇게 나오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책임 있는 그럼 뭐라고요? 고의나 과실. 자,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우리 교통사고에서 알면서 일부러 하는 게 고의죠. 그다음 과실은 부주의, 과실, 부주의, 뭐 졸음운전 이런 거죠. 부주의. 자, 책임 그러면 고의나 과실 의미합니다. 자, 사람을 죽일 때 총으로 쏘아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 그게 이제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겁니다. 고의 책임이죠. 자, 과실은 부주의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졸음운전으로 사람이 잘못해 죽었다. 과실이죠. 무조건 책임 나오면 뭐라고요? 고의나 과실 그렇게 바꿔 읽으면 돼. 점유물이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보신땅 해먹은 때는 자, 악의의 점유자는 누구죠? 악의 점유자가 뭐죠? 악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죠. 쉽게 얘기해서 남의 갠 줄 알고 훔쳐오면 악의 점유자죠. 남의 갠 줄 모르고 자기 갠 줄 잘못 알았다? 선의 점유자죠. 남의 갠 줄 알았으면 그 보신탕 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심판을 짓고,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는 남의 갠 줄 모르고 자기 개라고 잘못 믿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잘못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만 현존이 등이죠.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도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누가 배상이 적죠? 선의 점유자가 배상이 적죠, 그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선의가 많이 보호돼. 자, 그러나 두 번째 문장.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무슨 점유자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 1시간 지났잖아. 벌써 까먹었죠? 타주 점유자잖아. 타주, 그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니까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선의일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걸 해석해 놓고 있죠. 밑에 1번에 선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해설되면 선의 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반대로 소유 의사가 없는 무슨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전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2번은 악의 점유자는 당연히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자, 다음 장 마지막 3번. 요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 자, 203조를 가장 많이 낸다. 203조. 자, 제1항. 1항 옆에다가 필요비라고 적으세요. 필요비. 자, 읽어보면 203조 1항. 점유자 앞에 선의 악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죠? 선의 악이 구별 안 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저 개를 반환할 때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죠.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다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 즉 개새끼를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걸 많이 출제해요. 자, 과실 취득했다면 무슨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고?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음 2항 옆에서 적어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칸마 하나 찍고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하여 누가 선택한다? 이걸 거꾸로 잘래. 회복자가 선택해? 점유자가 선택해?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회복자 동의어 뭐라 그랬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자 동의어 소유자입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지출액 선택하겠어요? 증가액 선택하겠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자, 현실적으로 지출한 액수하고 더 증가한 액수를 선택해서 청구합니다. 이때는 자, 누가 선택하니까 회복자는 소유자죠, 그죠? 개 주인이 선택하니까 두 개 중에서 높은 거 선택하겠어요? 낮은 거 선택하겠어요? 높은 거? 참. 자, 보세요. 이 을이 갑한테 청구할 때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사람 선택이니까 더 낮은 거 선택해야지. 적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둘 중 자기한테 유리한 낮은 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3항 보면 전항이 바로 유익비야. 전항 그러면 제2항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비용은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용해 준다고? 유익비만 허여가 가능. 허여는 유예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밑에 1번에 필요비에서 출근한다 저줄 점유자는 선의 악이 따지지 않고 또는 소유여사를 불문하고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인쇄체 있죠? 점유자가 뭘 취득한 때는 과실을 취득한 때는 무슨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유익비에서는 두 번째 줄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의 선택입니다.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 이거는 뭐 거의 매년 나와요. 29회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놓고 아직 뭐 애우지를 못해도 좋아요. 하여간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가 나오면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권이 있다. 멸실훼손의 책임은 선의는 현존 이득만 손해배상하면 되고 악의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은 자 선의든 악의든 구별하지 않고 필요비 상환채권권, 유익비는 선택이죠. 뭐하고 선택이죠? 지출한 액수하고 증가한 액수를 선택합니다. 선택권자가 누구죠? 선택권자가 점유자야, 회복자야? 회복자가 선택. 요걸 거꾸로 많이 냈죠. 그리고 유익비의 경우는 법원이 상환기간 한 달, 두 달 허여, 유예시켜 줄 수 있어요. 무슨 비용만? 유익비만. 필요비는 허여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3, 점유보호 청구권 갑니다. 자, 이것도 땡땡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읽어보면 의의는 점유가 침해 같음을 방해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불문하고 침해를 배제하여 점유 상태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를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자,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누가 청구하니까? 물권자가 청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이걸 한번 들고 가죠. 자, 점유권이 방해를 당했거나, 침해 당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원인 제거 청구권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근데 지금 개를 점유하고 있었어. 근데 자, 을이 개를 훔쳐갔어요. 훔쳐갔죠. 그럼 점유권을 방해당했죠. 그랬을 때 갑이 내 개 내놔라. 이것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은 바로 뭐죠? 점유를 이전 청구하는 것. 반환 청구. 이거는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하는 겁니다. 빼앗겼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권. 또는 방해 제거 청구한 보죠. 갑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점유권. 근데 을이 이 위에 불법으로 건축합니다. 불법 건축하니까 갑의 요만큼 점유권이 방해당했죠? 이 사람 갑이 점유를 못하잖아요. 얘가 불법 점유하니까. 그래서 갑이 건물 철거해달라. 건물을 철거해주면 이 점유권이 회복이 되잖아요. 이것을 점유 배제 청구권 또는 제거 청구권이라 그래요. 또는 도둑놈이 걔를 훔쳐가려고 그럴 때 못 훔쳐가게 방해 예방 청구하는 거죠.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가보죠. 자, 이번 성질에서 줄 보세요. 점유보호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밑에 3번 종류가 세 가지. 1. 점유물 반환의 동그라미 쳐. 반환 청구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파란 색깔 2 가로 닫고 점유물 방해 제거의 동그라미. 방해 제거. 제거 청구권. 제거 같은 말 배제. 무슨 청구권? 제거 청구권. 같은 말 배제 청구권. 오른쪽에 맨 위에 3번 가로 닫고 점유물 방해 예방의 동그라미. 예방 청구권. 예방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방해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몸으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런 것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몸으로하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만약에 점유권이 방해당하면 점유물 갖다 붙이면 되고, 소유권이 방해당하면 소유물, 지상권이 방해당하면 지상물 그러면 돼요. 전세권이 방해당하면 전세물 이렇게 바꾸면 돼. 자, 그러면 204조 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 조문 204조 박서 제1항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의 줄곧 뭘 당해야 돼? 침탈을 당한 때는 침탈. 그 물건이 바로 점유물이죠.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뒤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무조건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채권입니다. 채권. 자, 반환 청구권은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이고 뒤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밑에 1번 요건 내려오면 기억 줄거져 있죠. 점유를 침탈을 당해야 됩니다. 침탈의 개념을 정확하게 외워야 돼. 여기서 자, 침탈을 줄거보세요.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세요. 절도나 강도한테 빼앗기는 거 저렇게 해보세요. 침탈은 누구한테 뺏기는 거? 절도나 강도한테 빼앗기는 걸 침탈이라 그래요. 침탈은 누구한테 뺏기는 거? 절도나 강도한테 점유를 빼앗겨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침탈이 아닌 바람의 건조물이 이웃집으로 넘어간 경우는 침탈이 아니죠. 또는 사기당해가지고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 물자 빠져있네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점유물 반환 청구는 뭐 당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침탈당했을 때만. 침탈은 누구한테 뺏기는 거야? 절도나 강도한테 뺏긴 경우만 할 수 있지, 사기당한 경우는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세요. 그 판례학습에서 2번 요걸 많이 내왔어요. 보세요. 자, 이번에 판례학습 찾았어요. 사기 나왔네요. 사기는 자발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야. 침탈이 아니에요.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이퀄 소유자는 점유 회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짧게 얘기하면 사기는 침탈이다, 침탈이 아니다.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송 제기하는 것은 점유 회수 소권이라 그래.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말, 점유 회수 소권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고의 과실은 불문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자, 고의 과실 이퀄 태풍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물청은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고의 과실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내용에서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이거죠. 자, 갑의 개를 을이 훔쳐갔어요. 침탈해 갔어요. 그러면 자, 나중에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즉 10개월 만에 개를 점유물 반환 청구에 찾아옵니다. 그럼 10개월 동안 갑이 개를 사용 못했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앤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가 가능해요. 자, 손해배상은 조심할 게,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야.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에게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나오죠. 내용.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뭐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이러한 권리는, 즉, 줄 거세요. 점유를 뭐 당한 놈도 1년이죠?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몇 년 내? 1년 내를 제척기간이라고. 1년 내입니다. 1년 내. 내가 개를 도둑 맞았다. 몇 년 내 점유물 반환 청구해야죠?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죠. 이 점유물 방해 제거의 동의죠. 제거 청구. 제거 같은 말 배제입니다. 제거 동의어 뭐라고요? 배제. 건물 철거해라 이런 거죠. 자, 동산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죠. 갑이 토지의 점유자입니다. 여기에 을이 불법으로 주차를 했어요. 불법 주차하니까 갑의 점유권이 요만큼 방해당했잖아요. 갑이 야, 을 보고 야, 차 빼라. 차 빼. 이게 바로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을이 이제 차를 빼주면 점유권이 회복되잖아. 이게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205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앞에 방해, 제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뒤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 밑에 조심하고 점유의 방해가 있으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조심해야 돼. 아까 배운 침탈하고 지금 하는 방해하고 구별은, 자, 침탈은 뭘 당하는 거야? 점유를 빼앗기는 거야. 누구한테? 절도나 강도한테 점유를 빼앗기는 게 침탈이에요. 근데 지금 방해 제거처럼 방해는 침탈 이외의 방법이죠. 절도나 강도가 아닌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당하는 겁니다. 자, 아까 반환 청구권은 뭐 당해야 돼? 절도나 강도한테 점유를 빼앗기는 거고, 방해 제거 청구는 절도나 강도가 아닌 방법으로 방해받는 겁니다. 자, 둘 다 세 번째 줄. 이러한 방해는 방해자 을에게 고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책기간 네 번째 줄, 방해 제거는 방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오죠. 3번 마지막. 점유물 방해, 예방의 동은 예방 청구권이야. 자, 침탈을 당했다. 즉 절도나 강도한테 점유를 강제로 뺏겼다. 그럼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그리고 침탈이 아닌 방법으로 방해당했다. 그럼 뭐죠? 방해 배제 청구권. 자, 이번에는 아직 방해를 안 당했어요. 장차 당할 염려가 있다. 근데 이런 거죠. 여기가 축대입니다. 경계야, 경계. 여기 갑이 토지 소유자이면서 점유자고, 을이 또 점유자입니다. 네, 을이 축대를 이렇게 쌓았는데 축대가 자꾸 쓰러지려고 그래요. 이번 태풍, 자, 태풍이 오면, 올여름에 태풍이 오면 축대가 쓰러져 가지고 갑의 점유권을 요만큼 방해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태풍 오기 전에 미리 축대를 바로 쌓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그래. 자, 예방 청구권은 선택입니다. 자, 축대 바로 쌓아달라. 예방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과 담보 갑니다. 관련 조문 206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동그라미 치세요. 뭐가 있는 때? 염려가 있는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방 청구권하고 담보 청구권은 선택입니다. 오아야, 오아. 선택. 이런 걸 선택.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이야, 엔드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4번.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조. 208조가 금년에 나온 거네요.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니한다. 이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자, 보죠.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갑이, 자, 이 개에, 자, 점유권도 가지고 있고, 뭐, 개도 좋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도 좋다. 부동산도 좋고, 소유권, 자, 함께 병존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갑이 점유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현재 여러분 책 가지고 있잖아. 책에 대해서 뭐뭐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점유권 둘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책을 갖다가 을이 훔쳐갔어요. 훔쳐가는 게 뭐죠? 침탈이죠. 절도나 강도가 빼앗아갔어요. 그러면 갑의 점유권은 상실당했고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책을 찾아오는 방법은 요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요렇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요게 이제 204조, 요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소송하는 걸 점유의 소송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송하는 걸 소유권도 본권이잖아. 본권의 소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213조고 이건 204조. 조문이 다르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점유권에 기한 소송은 침탈당한도 몇 년 내야 되죠? 아까 1년 내야 되죠. 근데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영원히 할 수 있어요.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소송과 이 소송은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자, 밑에 이제 인쇄체 돼 있죠.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자를 동시에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심표 별도로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갑이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점유권 가지고 재판해야지 소유권으로 재판이 안 됩니다. 왜? 기초가 다르니까. 점유권은 몇 년 행사해야 돼? 1년 행사해야 돼. 이 사람이 1년 지났어. 1년 2일 만에 행사했어요. 갑이 진짜 소유자야. 그래도 갑은 각하당합니다. 져요. 왜? 몇 년 지났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더라도 소유권 내기 위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재판해 주면 안 돼. 이쪽으로 졌으니까 갑이 다시 소유권 내기 위해 소송 다시 제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매매대 나오고 세 번째 줄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뭐에 관한 이유로 재판 못한다?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금년에 답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과 본권에 기인한 소송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안 미친다?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 자력 구제 나오네요. 땡땡 저거 뭐 잡는 거? 도둑놈 잡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력 구제는 예외적인 현상이야. 자, 우리 권리가 침해당하면요, 자, 소송하는 국가 구제가 원칙이야. 누가 구제한다? 국가 구제의 원칙입니다. 국가 구제. 재판으로 구제하라는 거, 재판. 자력 구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거야. 자력 구제는 예외적으로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도둑놈 잡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밑에 이제 209조 보면 자력 구제.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력 구제는 스스로 권리를 방해하는 거죠. 자, 조심할 게 하나, 둘, 세 번째 줄 읽어보세요. 심표. 직접 점유자하고 점유 보조자, 보조자도 자력 구제권 인정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랬죠?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아까 했지만, 자, 점유자는 누구 있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 있었죠. 거기서 누구는 자력 구제권이 없다?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권이 전혀 없는데 딱 한 개 뭐는 있다 그랬죠. 자력 구제권만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력 구제는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점유 보조자에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점유가 너무 멀리 있잖아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도둑놈 잡으러 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뭐는 없다? 자력 구제권은 없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유를 마칩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 자, 277페이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점유 나오니까 0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답을 못 찾아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1번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되죠? 추정된다. 추정이 나오면 뭐는 추정 안 된다. 그것만 외워달라 그랬어. 무슨 점유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된다. 요 무과실이 안 들어가니까 맞다. 그러면 기억하면 돼. 다음 2번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사실상 지배가 뭐야? 점유네요. 그죠? 점유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는 뭐야? 본권이죠. 본권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점유권하고 본권은 전혀 별개입니다. 자, 3번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자, 아까 했죠?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추정 안 된다? 자주점유 추정돼, 안 돼? 추정된다 그랬잖아. 뭐만 추정 안 된다 그랬어? 무과실 점유만 추정 안 되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뭐 할 필요가 없죠? 입증할, 증명 필요가 없죠.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답이 3번이네요. 그 밑에 해설서에 보면 정답 3.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고로 점유자는 뭐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옆에 197조라고 적으세요. 몇 조? 197조. 자, 197조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답은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답이 나오면요, 여러분 박사야. 197조 찾았어요? 아직 읽어봅니다. 1항 시작. 거기 맨 앞에 소유의 의사가 뭐죠? 바로 자주잖아. 자주점유는 추정되니까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무조건 증명이란 말이 나오면 뭐는 증명해 줘야 돼? 무과실만 증명하면 돼요. 그렇게 문제 푸는 거고 4번 가보죠. 4번은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지나고 5번 한번 읽어보고 5번 판례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판례죠. 자, 여러분들이 자, 갑이 이 집의 소유자야. 그럼 밑에 땅도 지금 점유하고 있죠? 땅도 점유해야 그 집에 잠을 잘 수 있잖아. 근데 갑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일주일 유럽 여행 갔어. 그러면 유럽 여행 가더라도 뭐 가지고 가죠? 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땅은 뭐 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점유가 인정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자, 그러면 03번 한번 보죠. 점유 보조자. 틀린 것. 자, 5번 한번 가보세요. 5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아까 했죠? 점유 보조자가 나오면 점유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개 뭐는 있다 그래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야. 그럼 고치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아니다. 그러나 뭐는 인정된다?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출제하니까 하라는 거만 하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몇 페이지냐면 281페이지에 공사 이제 본건의 대표가 뭐야? 소유권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있죠? 토요일 날 그 특별법 상가임대보호법 가지고 하도록 있습니다. 그때도 책하고 요 조문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그러면 10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경매를 좀 듣고 가세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